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이라고 믿는 본격 책 읽고 글 쓰고 농담하는 방송. 이 책 읽을 49회 지금 시작합니다. I heard what the robot said. I'm going back to bed. 가을 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낙엽이 지는 시기에 접어들면 문득 고독해지는 감정이 밀려오곤 하는데요. 실제로도 햇빛을 쬐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 뇌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역시 줄어들게 되면서 신체 리듬이 깨져 계절성 우울증이 생긴다고도 합니다. 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서 귀해지는 만큼 조금은 시간을 내어 광합성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늦가을에 멜라토닌이 되고 싶은 새 남자, 바로 여기는 이 책 이 글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셔야겠죠. 로코의 여신 곰블리가 있다면 팟캐스트계의 롤코는 바로 이분이죠. 네, 우리 곰블리 곰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곰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벌써부터 다른 시집 가면 다 소용없다며 친델의 딸바보를 우선 예약하신 분입니다. 네, 샤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샤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네. 오프닝이 좀 기네요. 아니, 저 지난번에 너무 웃겼던 게 하면서 제재가 왔는데 약간 그렇게 마냥 밝은 거 하진 않고 네, 분명히 세 명인데 좀 처지는 느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재님이 롤코가 뭔가요? 팟캐스트계 롤코. 롤코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보통 로코 아닌가요, 로코? 롤코가 두 분 롤코 모르세요? 아, 네, 전혀 몰라요. 몰라요. 롤러코스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롤러코스터.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사람을 롤코라고. 곰곰은 방송에 기복이 있다. 조울증이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날카로울 땐 되게 날카로운데 푸근할 땐 되게 푸근하고 그런 의미죠. 알겠어요. 지금도 뭔가 되게 롤코 같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세샤님, 다른 시집 가면 다 소용없나요? 아니요, 다 소용이 있죠. 그럼 이거 약간 성차별 발언인데. 그런가? 아니 지난 회에 세사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는 걸로 하시죠. 네, 다들 뭐 한 주간이었죠? 2주간이었나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세샤님. 오늘도 어떤 시국에서 방송하고 있는지 좀 밝혀주세요. 네, 중요해요. 이거 약간 기록물로서 저희가 굉장히- 방송하는 날마다 뭐가 빵빵 터지는데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미국 대선의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시각은 한 3시가 잠깐 넘었는데요. 이 정도면 오후 이제 3시죠? 네. 오후 3시가 넘었는데 이 정도면 윤곽이 거의 나왔다고 네. 할 수 있는데 네. 놀랍게도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그 가능성을 계속 보여줘요. 네. 그걸 보는데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며칠 전에 도박사들이 90%가 트럼프한테 걸었다는 얘기를 보긴 했거든요. 진짜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구나. 여론조사 다 쓸모 없어. 근데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반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다들 그랬을 네. 거예요. 다들. 그게 더 충격적인 게 아까 공고님께는 잠깐 얘기 드렸지만 네. 그 여론조사랑 결과가 반대로 나온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누구도 공개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쵸. 공개적으로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겨진 지지자들이 어. 많았다는.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쪽팔리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찍는다는 거지. 음. 그러면 옳고 옳지 않음보다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세계 멸망이죠. 근데 그렇다는 거는 사회적으로도 되게 큰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그렇겠죠. 우리나라도 네. 이제 정신문화가 많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처럼 미국에도 그런 타격들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가 자기들이 다수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인종차별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다수가 인종차별을 하고 있었네. 그럼 인종차별이 가시화될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너무 비유하는 것 같지만 저는 살짝 오늘 그런 기분을 살짝 느꼈어요. 그 세계 1, 2차 대전이 벌어질 때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었을까? 이런 느낌이. 여태 3,000년 넘게 세워온 문명이며 지성이며 이런 것들이 결과가 이건가? 뭐 이런 느낌이 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런가? 그렇습니다. 물론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은 인간 대 인간의 대결은 아니었다. 아니 그 인간과 비인간. 전반부 말과 후반말이 너무 다르잖아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걔는 계시겠죠. 인간이 아니다. 아니, 인간이 아닌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성과 비이성
싸움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물론 이성 쪽이 무조건 훌륭하다는 아닌데 네. 그래도 걔는 이성이기는 한 거지. 음,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뭐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는 게 그쪽은 이제 이성 비이성이지만 이쪽은 이제 사람이냐 아니냐로 이제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내외적으로 굉장한 네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렇습니다. 2연속 오바마 뒤에 트럼프라는 대업을 달성한 대단하다. 네. 그쪽도 약간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이거 아까 공고님이 얘기하신 건데 오바마를 이렇게 2번 연속 하다 보니까 뭔가 다 된 것 같은 거지 이제. 인권이나 민주주의나 이런 건 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딴 욕망이 막 분출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우리나라도 이제 김대중 노무현 거치면서 네. 그렇게 안심했던 것처럼. 네. 시계는 얼마든지 뒤로 갈 수 있어요. 그럼요.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뒤로 가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거운 마음과 이 상황을 끌어안고 네. 샤샤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고, 네. 이번 주에 읽어야 되는 책 읽으면서 네.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회사도 요새 굉장히 바빠서 아 일 네. 열심히 했고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다 정상입니다라는 굉장히 안도되는 얘기를 들었지만 날아간 내 9만 원이 약간 아깝고 이런 내가 분명히 9만 원을 냈는데 3분 동안 다 정상이래요. 여기 듣고 나와서 아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하여튼 저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건강검진 저도 받았는데요. 네. 저는 9만 원보다 더 좋은 걸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도 다 정상이라고. 근데 뭐지? 중성지방 뭐 이런 게 있대요. 중성지방? 네, 그래서 예. 처음 들어서 중성지방이 어떤 건가요? 그랬더니 저에게 그거 복부 비만이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라고 하셔가지고 운동 좀 하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아까 제재님이 신체 리듬이 깨져서 계절성 우울성이 생긴다 네. 하셨는데 얼마 전에 오늘인가 기사를 보니까 한국인들이 지금 집단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저게 뭐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이러면서 웃다가 되게 저희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가슴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무리도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의 사건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뭐 다시 얘기 꺼내면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세월호 때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전 국민적으로 굉장한 트라우마였을 거거든요. 그쵸. 근데 네. 그렇죠. 누구도 제대로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인양도 안 됐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울화나 분노나 알 수 없는 이런 감정들이 아무도 치유되지 않고 넘어간 거예요. 전 국민적으로. 우울증이 안 오면 이상하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 본격 정치 시사 팟캐스트. 자, 제재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저도 그냥 공부하면서 저는 공부를 하면서 두 분께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 분이서 했을 때 이제 시즌 3 방송들을 조금 들어봤어요. 어떠셨나요? 되게 재밌게 잘하시던데요? 지금 웃는 표정 보니까 못 듣겠더라. 아니, 이런 표정인데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저희가 뭐 하나 하기로 하면 항상 뭐 가끔 제재가 먼저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두 분은 이렇게 뭐 그 문장 앞 글자 또 뭐 이런 걸로 또 하시고 되게 민주주의적인 그런 그거 걸로. 운에 맡기는 건데요. 하늘에 맡기는 건데. 민주주의는 그 전에 하던 게 민주적이죠. 다수결로. 그럼요. 다수결로. 민주주의를 하면- 굉장히 오해하고 있구나.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는 그렇지. 게 민주주의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민주주의적이라고 안 느끼면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네, 아무튼 되게 그래서 피식피식하면서 공부하면서 저도 책 읽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요. 저는 아무래도 두 분에 비해서 저도 회사 생활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천천히 갈 때 그쪽은 굉장히 바쁘겠구나. 뭐 눈 떠보면 5시고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 제재가 하는 거 들으면서 제재님이 되게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번역 투가 있나요? 한국어 발음이 서투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책을 네. 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시국에 적절하다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받았을 때 되게 무겁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했는데 음. 오늘까지 온 순간 이보다 적절할 순 없다. 제재에게 신기가 있다. 어. 제재님 신기 있는 걸 보니까 나중에 정치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정치 보통 근데 신기 있는 분들은 정치를 하지 않고 뒤에 아 뒤에 그쵸. 있구나. 네. 그렇군요. 공공님을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네, 제가 재선실세입니다. 네. 재선실세. 근데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사실 이번에 고립이라는 주제를 제가 골랐고 책을 제가 고르게 되었잖아요. 근데 네. 이게 뭔가 지난번에 고를 때까지만 해도 저는 항상 어떤 느낌에 좀 충실하는 편이라서 정말 느낌에 있는 그대로 충실해서 책을 골랐거든요. 예. 그런데요. 근데 두 분께서 이제 정말 시의적절하게 잘 골랐다라고 해주셔서 만족했구나. 네, 만족 아. 지금 굉장히 만족하면서 방송. 나는 그냥 필 가는 대로 했을 뿐인데 진짜 정치할까 내 봐요. 촉이 이 정도지. 아, 이런 느낌이고. 역시 곧 정치하시겠네요. 그럼 간단하게 책 소개를 제가 먼저 네. 네. 하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다룰 책은 그 일본의 작가인데요. 코바야시 타키지라는 1920년대 이제 일본 문학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작가로서 크게 사랑받았던 그런 소설가가 쓴 개가공선이라는 소설입니다. 네. 공부님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조금만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약간 졸리. 공무원 네. 숙면 들어가시기 직전이라 네네네. 좀 있으면 렘 수면 들어가실 때. 네네네. 이게 원래 원제는 이제 직역하면 개공선, 카니코센이라는 드디어 일본어를 들었다. 카니코센. 네, 카니코센. 네, 이게 가공선, 개공선이라는 뜻인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당시 이제 일본의 1920, 30년대에 그 무산계급이 있었는데 그 무산계급을 이제 일본이 노동력을 착취했죠. 어떤 제국주의랑 자본주의가 합쳐지면서 그런 무산계급들을 그냥 노동력 착취, 그러니까 이런 바다 위에서 배를 띄워놓고 개통조림을 만드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요? 혹독하게 가혹하게 일을 시키면서 뭐 이제 금전적인 부분도 굉장히 열악하게 그런 식으로 노동을 시켰던 개공선에 대한 얘기면서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네. 그 제재 이야기 중에 무산계급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네. 뭐 청취자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얘기하면 무산계급이 원래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 프롤레타리아를 이제 번역한 무산계급일 그쵸. 텐데 네네. 그 아마 그 막스 레닌 마르크스 이쪽에서 분석할 때 경제를 분석할 네. 때 경제 주체를 아주 크게 나누면 두 개가 있다. 그 생산 수단을 소유한 쪽과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쪽이 있다. 이렇게 아마 분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생산 수단을 소유한 쪽이 이제 유산 계급, 그쪽이 자본가인 거고 뭐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토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소유한 쪽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 노동력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무산 계급. 그걸 이제 번역하면 그쪽에서는 프롤레타리아라고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참 신기한 게 왜 저는 문과고 샤샤님은 이과인데 왜 샤샤님이 또 문과 같을까요? 분발하세요. 나도 수학을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사실 코바야시 다키지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제 막심 고리키라는 이제 뭐라 그럴까? 막심 고리키의 영향도 받고 뭐라고든 해보세요. 막심 고리키의 영향도 받고, 그러니까 당시에 좀 이렇게 사회주의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을 빗대어서 당시 상황을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최근에 이슈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올 수 있었던 게 이게 나온 지가 1929년에 처음 출간이 됐는데 무려 80년이 지난 2009년에 일본에서 갑자기 베스트셀러에 오른 거예요. 2009년이요? 네.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어떤 열악한,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실제로 블랙 기업이라고 해서 젊은이들을 그냥 값싼 인력에 고용해서
그러니까 심하게 노동을 시키는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개공선을 다시 찾게 된 게 아닌가 이 소설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여튼 공공님 졸리신 것 같으니까 공공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굳이 제재가 졸려서가 아니라 네. 제가 알러지 비염이 있는데 방송하기 전에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졸리지 않는 약을 먹는데 걔가 자주 먹었더니 약효가 좀 덜 드는 것 같아서 그냥 약을 먹었더니 그런 것 같아요. 괜히 제재 탓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본격 약하고 반성하는. 네. 일단 책 선정 이유를 가볍게 말씀드리면 네. 간단합니다. 이게 지금 창비 출판사에서 나온 네. 개가공선 책인데 보라색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냥 골랐어요. 책 표지가 보라색이어서 선정했다. 네, 그게 가장 1번 이유입니다. 네. 제재 오늘 되게 여러 개 얻어 걸리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막 일이 잘 풀려. 네. 역시. 그래서 근데 두 분은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책을 골랐다고 했을 때 네. 그러니까 받아보시고 바로 읽으셨나요? 아니면 좀 지나고? 저는 좀 지나고 읽어봤습니다. 저는 거의 바로 읽었어요. 아 그래요. 네. 좀 어떠셨나요, 공구님부터? 아 나부터야? 원래 선생님들이 조눈에 찍어요. 그렇군요. 저는 재밌게 봤고요. 읽었을 때 제일 처음에 드는 느낌은 네. 그런 거였어요. 소설인가 다큐인가 음. 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1929년도에 나온 소설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최근 일 같고 낯설지 않고 이럴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2009년에 일본에서 다시 인기가 있었던 게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샤샤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에 받았을 때 좀 읽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다들 그러셨겠지만 너무 열악하고 너무 힘들고 막 네. 육체적인 한계에 정신적인 한계까지 부딪히는 이야기라 되게 읽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저희 뭐 하루 이틀 전인가요? 그 기사 한번 터졌었어요. 다른 이슈가 워낙 많아가지고 놓쳤는데 속초인가에서 네. 그 해안 도로 공사하던 인부들이 그 바위섬 같은데 갇힌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 구조하러 해경들 갔다가 해경들도 막 실종되고 지금 죽고 3명 네.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런 거라면서 그걸 공사는 시공사 측에서 굉장히 큰 풍랑이 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공사를 나가라고 강행을 해서 너무 비슷하잖아요. 겹치는 내용이 많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 반복되는구나. 야만은 정말 사라지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 피상적으로 읽을 때는 이런 야만 진짜 이렇게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폭력적이고 야만인 건 이제 이 정도 2016년 문명사에서 사라져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다가 오늘 트럼프가 당선되고 어제 야만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나 지금 개공선에서 일하는 것 같아라는 말을 실제로 요즘도 많이 한대요. 예. 그렇구나. 지금 어쩌면 우리도 개공선 위에 올라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 개공선 안에서 그 사람들은 실제로 개공선을 타고 있으니까 우리 개공선 타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대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살해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게 자주 너무, 나오죠. 네. 그게 너무 다가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해당하고 있는 거라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책에서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인상 깊게 봤던 장면들을 말을 하기 전에 저희가 고립이란 주제로 책을 고르고 글을 썼잖아요. 네네.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고립이란 어떤 느낌일까? 샤샤님? 나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깝다.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진짜. 저는 고립하면 네, 잠깐 샤샤님에게 고립이란? 라디오스타에서 저렇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누가 저렇게 하나요? 그 MC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그렇구나. 라디오스타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봐가지고. 예. 네. 하여튼 저에게 고립이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고립은 제 생각에 그 고독이랑 고립은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굳이 나누자면 고독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고 고립은 타인에 의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고립되는 거를 의미한다고 받아들여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혼자 있고 조용히 있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정신줄 놓고 있으면 고립되기가 되게 쉽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고독은 괜찮지만 고립돼서는 안 된다. 세상에 항상 발붙이고 살아야 되고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항상 좀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계해야 편입니다. 될 것. 네. 아무래도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좀 피폐해지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게 고독의 의미가 있는 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평생 고독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고독사. 그런 네. 거죠. 네, 곰곰님은 네, 저는 네이버 사전에서 네. 고립을 찾아봤어요. 다른 사람과 어울리어 사귀지 아니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외톨이로 됨이 고립이더라고요. 근데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 몇 사람이랑 어울려서 사귀어야 고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일상 자체가 어차피 고립이 아닌가.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의 일상 범위라는 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그 일상 범위 안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 나는 뭐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고 열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 사회 큰 사회 틀 안에서 보면 자기 일상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떨 때 느끼냐면 트위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피드에 올라오는 글들이 다 나랑 비슷한 생각인 거예요. 그랬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됐겠지.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찾아서 보다 보면 그 안에 갇히는 게 그런 것도 고립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의 생각은 고립은 나쁘다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냐. 일상이 고립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는 어느 정도 이미 고립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일부만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립과 연결되어 있는 것의 간격을 내가 느끼고 지금 깨닫고 있을 때 인식하고 있을 때 지금 일상 자체가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왔습니다. 고립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내가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대한민국 안에 고립되어 있는 표현이 너무 극단적일 수는 있는데 대한민국이든 아니면 내가 속한 사회건 회사건 어딘가에 이렇게 묶여서 떨어져 있는 것들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 범위만큼 그만큼의 고립돼 그렇죠. 있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네. 자, 제재님은 네, 잠깐만 해야 되나? 네? 제재님에게 고립이란? 아니 난 또 뭐 한다고? 나한테는 안 해준 것 같은데? 그러네. 그러네. 넘어가고 네. 다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 공금님 말씀하신 거에보다 좀 좁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각자 개별의 곳으로 떨어져 나오는 것, 그러니까 섬처럼 마치 떼어져 나오는 것 어딘가에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하고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책 얘기를 그러네요.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한 지 30분은 지난 것 같은데. 네. 제재님이 책 줄거리를 간단하게 네, 말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책을 궁금해하시고 읽으실 수도 있는 이제 예비 독자님들께 크게 그 줄거리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북해도죠. 이제 홋카이도에서 이제 러시아 쪽 캄차카 반도라는 곳이 있는데 일본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도상으로. 근데 일본의 아무튼 북쪽 최북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홋카이도에서 캄차카 반도 바다 쪽으로 나가서 조업과 가공업을 동시에 하는 개가공선. 이제 배 이름 학고마루라는 배인데요. 이 배에 올라탄 무산계급 젊은이들이 배 안에서 이제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투쟁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 정말 살해당한다. 이 자체가 살해당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투쟁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투쟁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이 자체가 하나의 투쟁으로서 이제 소설에서 다뤄지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좋았던 점이라기보다 좋았던 점이라고 말하기에는 되게 뭔가 마음이 무겁죠. 그렇죠. 막 사람들 착취하고 이러는데 이거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서 저는 자본가가 될 거예요. 이러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배에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감독이 있고 그다음에 배의 선장이 있죠. 네. 근데 선장은 정말 어떤 무늬만 선장이고 실질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배를 기능적으로 동작하게 하는 일 외에는 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선장이 제일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그 개 가공업을 감독하는 감독이 가장 힘이 세죠. 보통 항공기 같은 걸 타도 그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기장 있잖아요. 기장이 일시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을 뭐 이렇게 구속하거나 억류할 권한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유사시에 쏠 수 있는 총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왜냐면 굉장히 고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군가는 판단을 하고 어떤 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기장이 그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게 약간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경우를 우리 직접 또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보죠. 그렇죠. 드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감독이나 그러니까 선장보다 거기에 자본을 대는 누군가가 훨씬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지금도 많죠. 네.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29페이지에 그런 부분, 29페이지 맨 위쪽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읽을게요. 선장이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어이 도대체 이게 누구 배야? 회사가 빌린 거야. 돈 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회사 대표인 수다 씨하고 바로 나야. 너 따위 선장이라고 큰 소리 쳐봤자 똥 닦는 휴지만도 못하다고. 이제 감독이 선장한테 뭐라고 하는 장면인데, 이게 이 장면이 뭐냐면 이제 그 같이 옆에서 개 가공업을 하고 있던 배가 침몰당해서 이제 구조 요청을 하는데 맞아요. 선장과 이제 그 조타실에 있는 선원은 지금 긴급 무전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가 저들을 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감독이 무슨 일이냐, 지금 그럴 여유 있냐. 그리고 이건 누가 빌린 배인데 너는 그냥 선장이기 때문에 진짜 똥 닦는 휴지만도 못한 존재다. 그래서 결국 그 장면에서 무전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저 네. 말이 끝날 때쯤 무전이 끊겨요. 그대로. 네. 그렇죠. 아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배가 침몰됐습니다. 라고 이제 마지막 무전이 그렇죠. 오는데 저는 그 처음 부분에서 약간 인상적이었던 거라면 그런 거 있어요. 이거 페이지로는 저희가 전자책으로 봐서 거기 페이지랑 똑같지 않을 텐데. 이것도 재밌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종이책으로 보고 두 분은 전자책으로 보셨잖아요. 네. 예, 이게 참 재밌는 그래서 부분이에요. 페이지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건 조금 아쉽긴 한데 네. 전자책은 제가 밑줄 친 부분이 쭉 나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그렇죠. 편해서 내가 너무 구시대적인. 아 근데 어.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밑줄 친 부분이 쭉 나오는데 전 밑줄 친 부분을 쭉 나온 거를 출력해 왔어요. 왜 그랬을까? 나 왜 그랬을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쯤에 그렇죠. 계신. 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이런 거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노동자들한테 일을 시키면서 처음에는 그래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되게 거창하게 목적 의식을 부여를 하거든요. 예. 지금은 일본 제국을 위해서 다들 떨쳐 일어나야 될 때다. 이러고 처음엔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런 거 없어. 나중에는 그런 이념도 없고 사상도 없고 그냥 일 시키고 서로 착취하고 이렇게 민낯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그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 처음에 데려올 때는 그럴싸한 말로 이렇게 좀 포장이라도 하려는 나라를 위해서 성의를 보이다가 나중에는 정말 민낯이 드러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 그렇죠. 네, 저는 이 책에서 좋았던 부분이 자,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제가 이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네. 이 책 자체가 굉장히 제가 느끼기엔 직접적이고 음. 감정적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약간 크리티컬하게 표현하면 교조적이기도 하죠. 그렇죠. 가르치려는. 그런 게 그렇죠. 있죠. 예. 이거를 읽고 너는 이런 행동을 해야 해를 그치. 강제하기 위한 네. 내용이기도 한데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사실 인상적이고 좋기도 했어요. 물론 이게 항상 이렇게만 하면 문제일 텐데 요즘 세상에는 이런 게 너무 없지 않나? 우리 너무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 물론 그렇다고 이 책에 나오는 대로 다 가자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주제가 무겁잖아요. 근데 주제가 무겁다는 의미가 결국에는 현실적인 주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너무 심한데 어떻게 이래라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게 실제 상황일 것 같거든요. 우리 가끔씩 뉴스나 TV에서 보면 그렇죠.
비싼 얘기들 막 보이잖아요. 뭐 염전 노예니 아, 뭐니. 네, 맞아요. 네. 사실 그렇게까지 안 가도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도 실제로 존재하고 여전히 네. 많은 분들이 계시고 네.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주제였던 것 같다는 것이 좀 좋았고 뭐 이어서 아쉬웠던 점은 그래서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명확하고 그 다큐멘터리적으로 쭉 가다 보니까 사실 되게 단편적인 느낌이 있어요. 좀 표면적으로 가는 느낌이 있는데 네. 이 책을 보면 이제 뒤쪽에 다른 사람들이 해설하는 예, 것들을 보면 작가가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다. 일부러 사람들이 모두 표면적으로만 처리되는 것들이 작가가 의도한 걸 수도 있다. 네. 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의도된 거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비슷한 지점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저도 1차원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좀 더 찾아보니까 사실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일부러 계몽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썼던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이제 공무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좀 이렇게 느껴라라고 썼구나 일부러 대놓고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이 배 위에 직접 타 있는 듯한 아까 다큐냐 소설이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랑 지금이랑 또 시대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때는 그런 거지. 힘들어하는 너희들아 공산주의라는 게 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그치, 거고 그렇죠. 지금 우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알고 있지만 그래서 너는 무엇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인 거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작가가 이 글을 쓸 때 그 자의식이 나는 지금 문학 작품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지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이 당시에 제국주의랑 이제 자본주의가 너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작가가 보기에는 너무 과열되고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쓰지 않았을까.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작가로서 어떤 자각을 하게 돼서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도 좋았던 구절 네. 문단을 좋았던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가장 인상적이었던 약발이 예. 그 문단이 하나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페이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어두컴컴한 구석으로 얼굴을 돌리고 모두들 왁자지껄 떠드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몇 번씩이나 손가락을 꼽아가며 생각에 잠긴 이가 있었다. 보급선으로 온 편지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이미 2달 전에 아이가 죽었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있었다. 편지에는 전보칠 돈도 없어서 라고 쓰여 있었다. 저는 이 문단이 뭐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이 있지만 제일 먹먹하고 제일 좀 아팠던 문단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보급선이 한 번씩 개가공선 네. 근처에 오는데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썼던 편지 그렇죠. 그런 뭐, 걸 받는 거죠. 그냥 언제 쓴 건지도 좀 예전에 쓴 걸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음. 받아서 이제 읽는데 네. 이미 애가 이제 죽어서 그런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직접적인 가난의 그 힘겨움 같은 것 같아요. 전보칠 돈도 없어서 그치. 이런 거. 사실 사람들이 가난하면 뭔가 되게 거창하게 아니면 뭐 뭔가 너무 찌질하게 느끼지만 사실 너무 현실적에서부터 오는 거죠. 예를 들면 로션을 다 썼는데 살 돈이 없어. 뭐 이런 거지. 그렇죠. 요즘의 가난은 물론 그 정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이렇게 디테일한 가난도 있다 그럴까. 가난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게 가난이라고.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예쁜 양말이 있는데 나는 그냥 싼 양말을 사야 돼. 물론 양말을 쓰는 돈이 없는 것도 가난이겠지만 그렇게 취향이 없어지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게 가난이라고 그런 얘기가 그렇겠네요. 있더라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 네, 저희가 분위기가 자꾸 올랐지만 이 책은 제재가 올라왔습니다. 그럼요. 아마 끝까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디 두 분은 어떤 책을 고르시나 한번 제가 두고 보시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네. 이렇게 화두로 생각할 만한 게 몇 개가 있었어요. 아, 예.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의 화두를 던져준 문단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아사카와가 감독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어부는 무전사가 아사카와라도 되는 듯 호통을 쳤다. 사람의 목숨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 목숨? 그래. 하지만 아사카와는 애시당초 너희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 라는 문단이었거든요. 네, 저도 밑줄 쳐놨습니다. 네. 그거를 보고 되게 처음에는 울분이
읽다가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그 뭐 무슨 실 그분이나 최순실 분이나 뭐 붉은 실 같네. 내가 먼저 치려고 그랬는데. 찌찌뽕. 하여튼 그런 이제 본인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은 음. 상류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과연 저 사람들이 나와 본인을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할까를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마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통 다 이제 사람이면 누구나 인권이 있다고 네. 특히 뭐 천부 인권이 있다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인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동질성은 뭐고 그 동질성이 뭐길래 모두에게 인권이 부여돼 있는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분이랑 독대를 했는데 그분이 너랑 나는 다른 인간이야. 같은 종이라고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렇지 않다. 너랑 나는 똑같고 같은 종류의 인권을 갖고 있다고 말할 근거가 뭔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것도 그렇네요. 근데 뭐 그럴싸한 답은 안 나왔는데 근거가 뭘까요? 왜 그들이랑 우리는 같은 사람일까요? 글쎄요. 에 대한 답은 다음에 생물학적인 면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종이긴 하지. 왜냐면 교배가 가능하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슬프지 않아요? 너랑 나는 생물학적으로 같기 때문에 똑같은 인권이 있어요. 아니 저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딱 드는 답이 그거밖에 없어서 저도 약간 좀 놀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인권도 사실은 상상 속의 개념이고 그냥 우리끼리 사회적 합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사실 그건 질문할 여지의 거리가 아닌데 그렇죠. 그걸 맞아요. 질문거리로 삼으니까 원래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게 있습니다. 그 감독이 고함 치면서 일을 이제 하라고 지시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일본 남하라면 결코 흉내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니까 저 러시아 놈들처럼 빈둥빈둥 놀다가 일하고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미친 듯이 일본 제국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인상적인 건 이 부분이었어요. 감독이 그렇게 말하면 일본인은 역시 위대하구나 하고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매일매일 잔혹한 고통을 당하는 게 뭔가 영웅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슬프면서 그러니까 이 감정이 뭔지 알 것 같은.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되게 이렇게 좀 뭐랄까 요즘 많이 떠도는 말로 좀 선동당하기도 어쩌면 좀 쉬운 동물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거 되게 인상적으로 봤는데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시대를 요즘으로 바꿔보면 그래서 같이 읽어야 될 책이 저희가 방송에서 했었던 피로사회랑 네. 내리막 세상에서 일하는 노마드를 위한 안내서를 같이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배 지나갈 때마다 울면서 일본 제국 만세라고 외쳤던 일본 군들도 그들을 결국 외면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 안에서 소요가 한번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말하자면 네.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감독이랑 이쪽이 약간 수세에 몰린 것 같은 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무장한 배가 다가와서 군함이 이제 다가오니까 당연히 우리 편을 들어주겠지라고 생각했던 노동자들은 무참히 짓밟히고 그렇죠. 감독의 편을 들고 그러면서 다가올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순진하게 아니 우리가 일본 국민이고 저 배는 일본 국민을 지키는 배인데 왜 우리 편을 안 들겠냐 이렇게 해서 했다가 여지없이 자본가의 편을 드는 걸 보고 그쵸. 절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게다가 끌려가죠. 그리고. 끌려가죠. 네. 주동자 9명이 네. 끌려가죠. 참 남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네, 그래서 저는 또 하나 화두가 이제 첫 번째 화두는 그래서 사람이 동등한가 정말로 그거였고 두 번째 화두가 결국 자본주의랑 인간 세상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화두가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본질적으로는. 그렇죠. 그런 면들이 있어서 제가 옛날에 읽었던 것 중에 그러니까 그 회사 어떤 기업의 그
그 가장 큰 이념이 효율성의 추구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적은 자원으로 많은 것을 예. 창출해낼 것이냐. 네, 네. 그걸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뭐 아웃소싱을 계속 하게 되고 책임은 그쪽에다 넘기고 더 싼 조건, 유리한 조건으로 노동력이나 이런 걸 쓰게 되고 이런 게 효율성의 문제고 유리한 거고 이제 유능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될 것 같고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은행나무 출판사인가 거기서 나왔던 컨설턴트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되게 좀 인상적인 장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누군가 이제 주식을 해가지고 되게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근데 그 이제 아프리카인가 어디에 있는 옥수수를 이제 이렇게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가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모니터에 있는 숫자를 봤으니까 몰랐지. 근데 그걸 샀다 팔았다 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에 그걸 못 먹어서 몇천 명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이제 기업의 논리에선 정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세상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어느 쪽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시각의 차이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다라고 하겠지만 그렇게만 과연 볼 수 있느냐. 누가 그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누군가에게 안 좋게 작용될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그냥 괜찮다고 넘길 수 있을 거냐. 뭐 그런 문제인데 좀 이건 약간 너무 극단적인데 그런 사람들도 그런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이건 약간 잘못된 행동이지만 길을 가다 그 사람을 폭행하거나 칼로 찔러도 그럴 수도 있다가 되는 것 같거든요. 맥락이 물론 점프를 한 번 하긴 하지만 맥락이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누구도 제대로 살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야만이 어쩌면 자본주의라는 거 안에 내재된 속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본주의는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본을 넣어서 투자해서 그것만큼 이렇게 결과를 얻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본주의 안에 내재된 본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이제 문명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 안에 있는 본성들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문명인처럼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사실 나쁜 본성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폭력적이기도 네. 하고 뭐 여성 혐오적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본능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 본능을 잘 제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자본주의가 태생적으로 그런 걸 안고 있으면 그런 걸 못하도록 하는 제도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만들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가 아닌가. 그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하나의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그 세상에서 살게 된 지 사실 오래되지 않았고 그렇죠. 예. 그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한 가지의 프로세스인 건데 프로세스는 언제나 결함이 있고 그리고 완벽한 프로세스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면서 나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명칭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니까 옳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를 살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차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맥락이 좀 다 있는 것 같은데 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으니까 자본주의를 유지시키고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갖다 쓰는 거니까 얘를 바꿔가면서 쓸 거냐 이게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들어서는 후자가 되게 뭔가 좀 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조금 느껴지는 것 그보다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쪽이 훨씬 상식적이고 당연한 느낌인데 그렇죠. 마치 예. 클린턴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처럼 도구에 휘둘리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도구를 수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그런 거 있어요. 원래 민주주의 하면서 이제 투표를 얘기했을 때 약간 되게 역설 같은 게 있었어요. 그 프롤레타리아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냐면 선거에서 이 구도대로라면 선거에서 자본가들이 이길 수가 없을 텐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자본가는 소수고 노동자는 다수니까. 그렇죠. 선거라면 당연히 다수가 이기겠지.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게 열면 항상 자본가가 이기는 거야 선거에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로비라든가 그렇죠.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전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건데 자본주의를 계속 수정해서 쓰기에는 그 자본주의의 그런 단맛이랑 혜택을 가장 누리고 있는 그쪽에서 수정을 막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죠. 도구를 수정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도구 사이사이에 있는 틈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어떤 욕망들이 많기 때문이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수정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희 제도가 이제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간접이긴 하지만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네.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올바른 정책을 입안할 국회의원을 잘 뽑으면 되는 건데 네. 우리가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지. 그렇죠. 아, 저 오늘 진짜 땅 속으로 이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건전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이거는 감정적으로 슬프거나 우울한 게 아니고 맞아요. 네. 현실을 냉철하게 아까 보고 공공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주제가 무겁다는 건 오히려 그 현실과 맞닿아 있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미생은 히트를 했는데 송곳은 히트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송곳의 현실은 보고 싶지 않은 거지. 미생은 사실 그렇지. 판타지지. 판타지죠. 아 그렇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그 아까 곰곰님께서 앞쪽에서 말씀해주셨는데 그 OECD 국가 중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고립된 나라로 우리나라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점수라는 지표가 있는데 10점 만점에서 저희가 0.2점, 1점도 안 돼. 아 되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표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표를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존할 가족이나 친구나 혹은 이웃 간에 얼마나 소통을 하고 있냐. 인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붕괴돼 있다, 무너져 있다고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상 공동체라는 게 없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예.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이제 자살률 높아지고 우울증도 굉장히 우울증 환자도 많아지고 사실 좀 저희가 방송 때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우리는 이제 신체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치료하고 싶어 하는데 정신적인 부분들은 너무 좀 이렇게 내려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이름 들었네. 내가 먼저 했다. 네. 메두사의 눈을 마주친 것 같은 느낌이군요. 이웃과 세대 간의 소통 부족인데 결국 이게 관계 맺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관계를 맺으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관계는 시간을 들여서 노력한 만큼 쌓이는 건데 시간과 노력을 할 여지가 부족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려면 나에게 여유가 필요해요. 맞아요. 이게 금전적인 여유가 아니더라도 시간적인 여유나 마음적인 여유나 마음의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뭐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나의 시간을 보내고 남는 시간으로 저는 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 써야 되는 시간이 어쨌든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건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을 쪼개서 관계도 맺고 뭐 여가도 즐기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건데 이걸 쪼개서 타인에게 쓸 만한 자원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에너지는 한정적인 것이고 시간과 노력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그걸 그 이상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현실이라서 관계 맺기가 어렵고 내가 일요일 날 쉬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뭐 5시간씩 비어요. 집에 누워 있더라도 옆집 가서 인사하고 웃으면서 얘기할 만한 여유가 없는 거지. 그냥 나쉬기 바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렇죠. 뭐 해서 뭐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차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좀 고립이랑 맞닿아 있는. 그렇죠. 네. 공곰님이 얘기하신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생존하기에도 벅찬 와중에 무슨 공동체를 만들겠어 뭐 이런 느낌이랑 되게 다 있는 것 같고 그거 굉장히 동의하고 저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관계를 제대로 맺으려면 너와 내가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와중에 관계를 맺어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런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존중하는가?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을 존중하는가? 장년들은 청소년들을 존중하는가? 남자는 여자를 존중하는가? 우리는 서로를 동등한 인격자로서 존중하고 있는가?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제대로 관계를 못 맺는 거죠. 그렇죠. 그게 되게
어려운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실적으로 사회 자체에 정말 많은 격차들이 존재하고 이게 다양한 층이 한 줄로만 돼 있는 격차가 아니고 켜켜이 쌓여 있는 거지. 격차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느 한쪽에서라도 내가 조금 높은 곳에 있으면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을 낮게 볼 수도 있고 이 격차를 조금이라도 유지하고 싶어하는 쪽으로 몸이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저는 한국 사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구나 되게 약자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기회만 주어지면 누구나 갑질을 하고 싶어하는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굉장히 때가 무서운 있어요. 사회죠. 누구나 그런 욕망이 있어. 그냥 동등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되나? 내가 갑이 되면 누군가는 을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좀 아쉬울 때가 있죠. 그래서 들리는 단어 중에 굉장히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감이에요. 감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이가 어디 있어? 그렇죠. 감이라니. 감히 나에게 땅콩을 그냥 가져와? 무슨 감이? 감히 제재가 한 말씀하시죠. 예. 그 얼마 전에 지나가다 감이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요새 감 엄청 떨어진 것 같은데 네. 주제. 내가 이러려고 방송을 했나 자괴감 들고 네, 자괴감이 괴롭고. 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어떤 심리학자가 이제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나라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말이 몇 년째 계속 맴돌아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아까 두 분께서 앞에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지만 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는 사회인 것 같다. 길을 걷다가 아니면 혹은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그냥 어떤 행동을 하거나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나랑 굉장히 정서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정서가 이만큼이나 달라지고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가? 그러니까 그거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여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원의 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한데 아까 이제 뭐 자본주의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뭔가 멈추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이걸 시스템적으로 조율해 줄 수 있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정부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재 이제 조금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희망이죠. 네, 다음 정부 때는 부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조심스럽게 희망을 걸어봅니다. 네. 네. 그런 희망이라도 없으면 요즘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맞아요.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고립에 대한 얘기까지 해서 네. 개공선 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100분 토론을 마친 것 같은 기분이에요. 담화. 예. 아 제재가 이런 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만족합니다. 음. 네. 두 분은 뭐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저는 너무 오랜만에 책에 너무 몰입을 해서 앞쪽에는 밑줄을 쳐가면서 아 그래 이거 좋다 이거 인상적이다 하다가 이거 좋다 이렇게 착지해야겠다. 아니, 뒤에는 아예 밑줄도 안 치고 그냥 단번에 읽어 내려갔어요. 너무 이게 확 몰입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49회 네. 이것도 책이라고 오랜만에 아주 세 명이서 하나의 네. 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포맷으로 네.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오늘 방송 소감 두 분 어떠셨나요? 공곰님? 제사님 예. 이거는 내가 차마 하라고 토스한 거예요. 토스한 이건 거예요. 토스가 관례기 때문에 그렇군요. 오랜만에 되게 열띤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고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아직은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구나. 이런 얘기를 북한에서 못 하겠죠.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잡혀가니까 못 하겠죠.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서 좋고 그리고 아무나랑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 가족이랑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가족이 오히려 좀 불편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공곰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오랜만에
약 빨고 방송. 이렇게 약간 알다. 멍한 느낌이 네, 있어요. 그래 보여요. 네. 그런 그래 거 보여. 나 못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유 못 들으실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뭐 진지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막상 이렇게 진지하게 서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회가 흔치 않죠. 그래서 사회에서 담론 자체가 사라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왜 보통 그렇잖아요. 인터넷에서 보면 진지충이다, 아 맞아. 설명충이다, 막 극혐이다. 현비충이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충이라는 단어를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일베한테 일베충이라고 했던 것부터 온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일베는 뭐 그래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뭔가 딱지를 붙이는 것처럼 근데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고 맞아요. 조금 더 약간 뭐 저런 얘기를 오글오글하게 그냥 쿨하게 넘기지를 그만둬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만나서 어떤 뭐 사회 이슈가 됐건 아니면 뭐 정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다른 주제가 됐건 간에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떠돌아가는 뭐라고 해야 되지? 가볍게 웃으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 말고 그 시간 동안 내가 생각해서 내가 생각한 말을 하고 근데 내 말이 다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한 말도 누가 생각할 때는 저건 잘못됐는데 아니면 누구는 가벼운데 누구는 좀 별론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담론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사회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끼리는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샤샤님이랑 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역시도 그 쿨함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진짜 쿨몽둥이 아시나요, 다들? 알아요. 네, 그 쿨. 뭐 어때? 뭐 됐어? 너 진짜 왜 이렇게 진지하냐? 이런 사람들은 쿨몽둥이로 한번 다 착취를.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요즘 아까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설마 그러겠어? 싶은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2016년. 네. 제가 이제 9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대 어필. 좋겠다. 참 여러모로 잊혀지지 않는 20대 마지막이고 진짜 그렇겠다. 2016년인데요. 네.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꾸 이럴수록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야겠다고 요즘 리마인드를 많이 하는데 어떤 희망인가요?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 않나? 다시 나아지는 것에 대한 어떤 상이 있으신가요? 나아지는 것에 대한 상이요? 그냥 그쵸? 지금보단 나아지겠지 하면 희망이라고 부르긴 좀 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보다 지금은 아예 거의 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보다는 좀 더 뭔가 상식이 통하고 좀 더 인간적인,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같은 인간인가의 그런 질문에서부터 조금 더 인간적인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과 희망이 있습니다. 제재님 생각이 궁금해서 한 번 더 물어본 거긴 한데 사실 이런 질문은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머릿속에 이렇게 돼야 희망이지 이렇게 돼야 좋은 거지가 없더라도 그 단계가 뭔지 알아요. 몸으로 알아 사실. 그래서 정말 나아지면 몸으로 알아요. 그래서 굳이 그려야 된다는 건 아니고 한번 생각이 궁금했어요. 네.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요즘 들어 그 옛날 나이키 광고가 자주 생각나는데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까 제재가 얘기한 것 중에 뭐지? 아디다스 아닌가요? 아디다스였어요? 나이키 아니었어? 모르겠다. 네. 아마 나이키. 예. 뭐야? 제재가 내 편 들어줬다. 임파서블 이즈 나싱 그거 아디다스 아닌가요? 아디다스요? 나이키는 저스트 두잇 저스트 아니에요? 두잇이다. 그렇구나. 이 사람들 브랜드 모르네. 전 나이키 바여가지고. 그렇군요. 하여튼 아까 제재가 얘기했던 것 중에 네. 나는 지금이 제로라고 생각한다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임파서블 이즈 언제나. 나띵이더라고. 지하도 있고 다 주식하는 있더라고.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하실도 있고 지하실은 끝이 없다. 그렇죠. 어쨌든 뭐 지하 경제 활성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자, 자, 저희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정말 오늘 열띤
정말 약반 방송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책 49회 고립 이것도 책. 이 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되게 하고요. 이름이 여러 개구나. 그러네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청취자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방송을 할 수 있는데 혹시 몰라요. 우리 방송이